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 있어서 시해진 차원에 있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국가에서나 그 기업체에서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 복지관에 있어서는 그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니면은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불만족이 상황이 있더라도 이렇게 불만족 자체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당사자 주의와 마찬가지로 컨슈머리즘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복지에서는 어떻게 복지 수혜자들의 어떤 권리적인 그러한 차원으로까지 이제 성화시켰다 보는 거죠. 복지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는 장애인이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고, 노인이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고, 여성들이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또 노동자들이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주어서 그 소비자라고 하는 복지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 보는 거죠. 따라서 컨슈머리즘이라는 것은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복지에서는 소비자는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인과 동시에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수혜자를 받는 당사자. 그래서 컨슈머리즘으로 이렇게 복지에서는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영역 자체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 흘러 들어오는 복지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제는 복지 자체가 일방적인 시혜 차원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그러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자체까지도 이제는 복지가 발전돼갔다 이래 보는 거죠. 따라서 복지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은 이제 일방적인 그런 차원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호흡하면서 장애인은 장애인, 노인은 노인, 노동자는 노인, 여성은 여성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 하는 겁니다. 상호 그러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 저렇게 하면 좋겠느냐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일방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배경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과거 복지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한정시켜서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았다. 장애인 자체가 치료와 재활의 그런 대상으로 일방적인 시혜 차원으로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복지 실천에다 나중에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차원에서 시혜를 치료만 할 것이냐 복지 실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일방적인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그런 학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찾아나가라는 거예요. 스튜던트 센터드 어프로치라든지 테라피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센터드 어프로치라든지 그것은 뭡니까? 복지의 당사자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누가? 복지사가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복지사 2급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학위도 받고 복지 2급이 나오잖아요. 복지사 2급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게 되게 되면 복지는 크게 나누어서 탑 매니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스텝진이 있는 겁니다. 스텝진. 그 다음에 밑에 라인 조직이 있단 말이죠. 모든 조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밑에 저 일하는 음식을 만드신 분들이나 차 운전하는 분이시나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자원봉사나 이런 사람들의 라인인데 여러분이 복지사 2급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뭘 어떻게 하느냐? 스텝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복지사 2급이라는 것은 스텝진으로 등장한다는 자체는 무슨 말이냐? 중간관리층으로 과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과장이고 이제는 실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이 실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 자체를 스스로가 기획하고 스스로가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부를 복지 정책을 이제 공부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 흐름 자체를 쭉 가지고 그게 맞춰서 뭘 하느냐? 복지 정책의 프로그램을 이제 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그런 거 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지에 우리 지역에서는 노인, 그 다음에 영유아, 뭐 다양한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노동자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 지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는가? 그걸 짜가지고 어떤 실천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또 노인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라든지 반찬을 배달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푸드뱅크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는가? 뭐 다양한 시스템이 나오겠죠. 굉장히 재밌는 거죠. 활동적이죠. 아주 액션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스텝진으로 복지사는 스텝진으로 등장한과 동시에 이제는 뭘 합니까?
밑에 사람들을 이제 이제 작업 지시라는 거죠. 어떻게 갔다 오십시오.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작업 지시를 한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탑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러한 당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립생활, 인디펜던트 리빙. 인디펜던트 리빙과 더불어서 이제 컨슈머리즘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가입과 임의 가입이 있는데 사회보장이 강제로 되는 공적과 세금이 있고 사회소득조사가 있고 최저임금 보장되는 정률 소득 재분배 보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인 것이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 소득배분과 더불어서 보험 기능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보장 같은 경우는 강제 적용 민간 운영을 하는 경우 있겠고 직역연금, 개인연금인데 저축과 더불어서 보험, 강제 민간 소득 비례연금이다. 그 다음에 개인보장 같은 경우는 임의적용과 더불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죠. 완전 적립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저축이죠. 보험이라든지 직역연금, 개인연금이죠. 그건 저축과 보험이 함께 아우러져 있고 임의 추가의 소득 비례 연금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가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의 가입을 할 것이냐인데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에서는 강제인 것이죠. 130개 국에 있었는데 다 같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왜 이렇게 강제 가입을 하도록 만드느냐? 미래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 돈을 다 써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다 늦게 된다 이거죠. 노보장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성실하게 나쁜 사람의 돈이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시켜야 된다 보는 겁니다. 불성실한 사람도 국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제시키지 않고 강제로 어느 정도의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저축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되면 사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사에서 소득은 근로자가 소유한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 요소에 일정되는데 소득 분배에 지나치게 불평등이 있거나 너무 낮아 빈곤에 빠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시장의 소득 분배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재분배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 임의 가입은 원래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18세부터 60세 미만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데 18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국민 중에서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이런 사람이 이제 난 들고 싶다. 그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급자, 그 다음에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 등이 임의로 한번 가입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강제보험이나 임의보험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죠.